안녕하세요. 제목만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며 들어오셨겠지만 이 사연은 사실입니다. 유난 떠는 예비시모랑 예비신우 때문에 결국은 파혼하게 됐습니다. 금융권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있겠네요. 예비시모가 제 결혼식을 자기 딸 홍보 무대로 쓰고 싶어 하셔서 제가 싫다고 난리친 이 스토리를 파혼한 전남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몇 달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전남친에게는 누나가 있고 6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결혼 얘기 오갔을 때 전남친의 누나는 나이 34살이었고 결혼 안 한 상태였어요. 남자는 꾸준히 사귀고 연애도 한 것 같은데 번번이 결혼 직전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전남친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인연을 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남친 누나한테 문제가 많더군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호칭을 예비신우, 예비시모라고 하겠습니다. 예비신우가 고등학생 때부터 발레를 해서 예대에 들어갔는데 몸매가 좋고 얼굴도 좀 예쁜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만난 남자가 돈이 정말 재벌급으로 많은 집 아들이었다고 하던데 그 남자랑 1년 사귀면서 명품 가방도 거의 2, 3천만 원어치 받고 데이트도 호화스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5성급 호텔도 막 가고 툭하면 외국 여행도 다니는 등 남자 재력에 기대 정말 대단한 데이트를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꽤나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 그 남자와 사귀다 헤어진 예비신호였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만나는 남자들은 전부 눈에 안 차게 된 거죠. 솔직히 처음 만난 사람이 재벌급이니 어떤 남자가 만족스럽겠어요. 저희는 20대에 아웃백도 감지 덕지였는데 예비신호는 아웃백 간다고 하면 그지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폄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작 저희 예비시댁 집안은 그냥 평범 그 자체였고 가진 건 딱 집밖에 없으신데 그마저도 대출이 3억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은 환갑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한탄하셨고요. 어찌 보면 평범한 집안이지만 아무튼 신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수준에 비하면 예비시댁은 가난할 정도인 거죠.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지만 결국 나이만 차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30대를 맞이하게 된 예비 신우입니다. 발레는 실력이 워낙 형편이 없어서 발레단 근처도 못 가고 발레 학원의 강사로도 취업이 어려웠다네요. 그래도 겨우겨우 개인 레슨 잡아서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는 벌었다고 하던데 그마저도 30대부터는 완전히 일자리가 잘려서 백수인 상태였고요. 게다가 살짝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그 호리호리한 백조 같은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는 예비신우는 좀처럼 남자 보는 눈을 낮추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예비신우는 이런 상황이었죠. 전남친은 금융권 다니는 나름 엘리트였고 일하다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성격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좋아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긴 참 그렇지만 예비신우가 예쁜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전남친 역시 인물이 참 좋습니다. 물론 얼굴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데다 결혼 정년기 다 되어 연애하게 되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예비신우 얘기 들으면서 많이 궁금했어요. 전 남친은 자기 누나가 정말 예쁜데 왜 결혼까지 가는 남자가 없는지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직접 만나보게 되니 알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성격이 개차반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결혼한다고 양가에 알리고 처음으로 예비신우와 식사 자리를 만든 날이었습니다. 예비신우가 무려 1시간이나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죠. 뭐 차가 많이 밀리는 금요일 저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늦게 온 신우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기한테 식사를 대접하려 하냐며 되려 따지더군요. 거기는 인당 32,000원 하는 코스 요리 레스토랑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나름 신경 쓴다고 쓴 건데
예비 신우는 그 예쁜 얼굴을 팍 찌푸리며 자기가 예비 신우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투덜거리더군요. 남친은 자기 누나가 그러는 게 익숙하다는 듯이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우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스테이크도 하나 시켰는데 자기는 최고급 등급 아니면 안 먹는다며 항상 10만 원 넘는 것만 먹었다고 제가 시킨 거 저더러 다 먹으라고 저한테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속으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생각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시간 내내 대화 내용도 자기한테 요즘 대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도 어디에서 카페 한다더라. 집은 어디 아파트더라. 알아보니 대출도 안 껴있고 순자산 같던데 이 정도면 가볍게 만나볼까 한다는 얘기 등 죄다 남자와 돈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한다는데 제 이름 달랑 한번 물어보고 제가 뭐 하는지, 자기 동생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건지 등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정말이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간 내내 기빨리듯이 예비 신우한테 시달리고 집에 오는 길에 남친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남친은 곧 죽어도 지 누나 편 들더군요. 아직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리고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하지. 넌 뭘 그러냐? 너도 설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자들처럼 시자 붙으면 무작정 싫어하는 그런 골빈 사람이야? 아니지? 라고 하길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참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자기 누나 얘기만 나오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듯 했어요. 항상 자기 누나를 안타까운 동정의 눈빛으로 본다고 해야 하나?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죠. 저는 결혼하게 되면 남친의 누나가 내 시누이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는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었고 저희도 결혼하면 서울 외곽쯤에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왕래도 잦을 사이인데 적어도 이상한 사람이 가족이 되진 않길 바랐어요. 결혼할 남친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예비 신우 생각하니 결혼 생각이 반으로 접혀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약간 무대뽀 스타일이라 저한테 막말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갚아주고 그러는 성격이라 신우가 나한테 시짜짓하면 나도 절대 참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은 있었지만 그게 생각처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저는 남친에게 말했죠. 자기랑 결혼하면 나 자기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너무 자기 중심적이시잖아.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될 테고 이 일 저 일 부딪히는 게 많을 텐데 그때마다 내 속 뒤집어지면 자기가 책임질래? 아니, 왜 그걸 벌써부터 걱정해. 그리고 우리 누나는 가족 일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없는 사람? 그럼 결혼하고 나면 나 자기 누나 안 챙겨도 돼? 에이, 그건 아니지. 적어도 생일이나 아프다고 할 때 정도는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그럴 때도 나는 욕먹을 것 같다고. 오늘도 봐. 인당 3만 원대 식사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 게다가 스테이크도 하나 더 시켜드렸는데 이런 거 거지 같아서 안 먹는다는 둥 그런 말을 면전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그건 우리 누나가 원래 좀 직설적이라 그래. 자기는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된다니까?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하더군요. 그때까지는 입 밖으로 파혼하자는 말을 하진 않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비 시댁이랑은 그전에도 두어 번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어머님도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좀 무뚝뚝한 편이셨지만 그래도 기분 나쁠 법한 말씀은 잃지 않으셨고요.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 하고 싶다는 저의 말에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며 그러면 많이 힘들 텐데 고생하겠다. 맞벌이는 남편이 더 잘해야 한다며 아들더러 결혼하면 정말 잘해야 한다고 막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시댁이라면 결혼해서 나쁘지 않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낀 자리에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혹시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앞두신 분들 계시면 예비 시부모님만 따로 뵙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다 식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를 계기로 파혼을 하게 됐으니까요. 제가 예비 신우한테 안 좋은 감정이 생긴 걸 알고 남친이 나름 만회해 보겠다며 자리를 한 번 더 만들더군요. 예비 시부모님이랑은 저랑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거 믿고 아예 아버님, 어머님, 예비 신우까지 다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한정식 룸을 예약해 식사하기로 했고 이번에도 역시 예비 신우는 시간을 맞추지 않더군요. 1시간 정도 늦을 거라 하기에 저희끼리 그렇게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고 나름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술도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농담도 하고 나름 유연한 분위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저희 결혼 얘기가 나왔죠. 신혼집이나 예물 예당 같은 건 안 그래도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남친 회사에서 무이자로 나오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해서 저희끼리 보금자리를 구하기로 했고 예물 예단은 거의 다 생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딱 저희 결혼 반지랑 양가 부모님 한복을 맞춰드리기로 했거든요. 양가에서 지원 안 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거창하게 챙길 거 다 챙기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남친네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반지는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대충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비 신우가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또 앉자마자 불평을 하면서 웬 한정식이야. 나 다이어트 하느라 쌀밥 안 먹는 거 알면서 한식이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지 알아? 아 정말 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예비 시부모님이 그런 예비 신우를 타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게. 그럼 우리 공주 것만 뭐 따로 시켜줄게. 여기 샐러드만 따로 줄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시며 직원을 부르시는 예비 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아무튼 예비 신우가 오자마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하는 말에 모두 꼼짝을 못한다는 느낌? 그냥 분위기가 순식간에 예비 신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묻길래 제가 예물 예단 어떻게 할지 말씀 나누고 있었다고 했더니 예비 신우가 그런데 양가 부모님만 한복을 맞춰줘? 나는? 내 건 없어? 라고 묻더군요. 참고로 저희도 위로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결혼 사정에 맞춰서 형제들 것까지는 따로 예복을 안 해주기로 결정했고요. 그걸 예비 시부모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 저희 이번에 예산 때문에. 에이, 그래도 신우 예복 하나는 맞춰줘야지. 나 받은 거 있는데. 라고 하면서 모 명품 브랜드에서 400만 원대 투피스 정장을 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려니 예비 시모가 제 눈치를 쓱 보시며 그럼 우리 공주님 예복까지만 하나만 더 어떻게 안 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오빠도 해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4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우가 입을 대빨 내밀며 아니 그래도 나름 싼 걸로 고른 건데 뭐가 비싸? 쓸 땐 써야지. 그리고 축의금으로 다 커버 칠 텐데 뭐가 걱정이야. 짜게 굴면 결혼해서 복 안 들어와. 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그 말도 맞다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친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좀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눈치도 없이 남친도 그럼 자기 누나까지만 예복을 좀 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우리 오빠도 당연히 해줘야겠네. 내가 골라보라고 할게. 라고 어금니를 꽉 깨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꼭 그렇게까지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아마 예비 시모도 거기서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해야 나중에 탈이 안 나지 않겠냐고. 그러다 싸우면 저희만 손해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렇게 잠깐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예비 신우가 자기 때문에 싸움이 나겠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 내가 괜히 예복해달라고 졸라서 난감하게 됐겠네.
결혼도 안 한 손에 신호 있어서 안 그래도 심란했을 텐데. 라고 하니 예비 신부랑 남친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며 예비 신우를 달래더라고요. 그렇게 시무룩하게, 아니 시무룩한 척하는 예비 신우를 보는데 정말 혈압이 오르는 듯 뒷골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화제가 예비 신우의 결혼 문제로 흘러갔죠.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재력이 어느 정도고 성격이 이러저러 하더라고 예비 신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엔 괜찮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우가 결혼정보회사 등록도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비 신우가 얼굴이 정말 예쁘긴 예뻐도 집이 평범한 데다 스펙도 별로 없어서 그닥 결혼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예비 신우는 변호사, 회계사도 마음에 안 들어 했고 무조건 의사 아니면 재력이 정말 뛰어난 재벌급만 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정사에서는 매칭이 안 됐고 거의 아는 사람 통해 선보는 걸로 남자를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예비 시모는 이번에 만나는 남자도 별로라고 판단하셨는지 한숨을 깊게 쉬시고는 에휴, 우리 딸이 얼마나 재능이 있고 예쁜데 우리 딸 데려가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을 거야. 이런 이쁜이가 세상에 널린 것도 아닌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친도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누나 그럴 게 아니라 TV에 좀 나가봐. 요즘 일반인들도 나오는 프로그램 많잖아. 그런데 좀 신청해서 나가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랑감 구하기 쉽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신우 같은 사람이 TV에 나온다면 아마 욕을 욕대로 다 먹어서 슈퍼도 제대로 얼굴 들고 못 다닐 겁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 누나 자기 딸을 객관적으로 못 보나 싶어서 황당했고 내가 이런 집에 과연 시집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더군요. 그리고 다들 저라는 사람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예비 신우가 한마디 하는 것에 반응하기 바쁘고 또 달래주고 난리더군요. 그야말로 그 집안의 공주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착잡한 마음으로 찬물만 들이키자 어머님이 저를 한번 힐끗 보시고는 우리 예비 며느님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가? 라고 하시길래 제가 놀라워하며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니 그래도 우리의 누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하는 건데 그래도 잘해줘야지. 우리 지영이네 오빠는 먼저 결혼하셨다면서? 라고 하시더군요. 결혼 못한 예비 신우한테 특혜를 주자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예비 신부가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참, 너희 결혼 때 우리 아들 회사 임원분들도 오신다고 했나? 아니, 일개 사원 결혼식에 안 오시지. 근데 우리 본부장님은 꼭 오신다고 했어. 회식 때 나랑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또 누구 오시니? 좀 높은 사람 안 오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여의도에서 많이 오시긴 하지. 그 말에 예비 신부가 얼굴에 화색이 돌며 수진아, 너 네 동생 결혼식 때 정말 예쁘게 입자. 그래야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결혼식 때 제일 예뻐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신부 아닌가요? 제가 어이없게 쳐다보자 예비 신부가 아니 어떻게 보면 잘 차려진 잔치잖니. 거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데 시집 못 간 우리 딸도 좀 홍보를 해야지. 원래 결혼식이 그런 거야. 거기서 눈도 맞고 그러는 거라고. 라고 하시며 예비 신우에게 그날 강남에 있는 샵도 들리고 옷도 몸매 잘 드러나는 걸로 입으라고 잔소리더군요. 예비 신우는 시큰둥하게 듣다가 귀찮은데 뭐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결혼식 민폐 하객이야. 엄마는 그것도 몰라? 라고 톡 쏘아 붙이더군요. 그리고는 아니 그럼 내가 차라리 축가를 부를까? 라고 하니까 예비 시모랑 남친이 박수를 치며 좋은 생각이라고 한호하더군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신나서 댄스곡을 해야 하네. 분위기 있는 발라드로 해야 하네 난리더라고요. 누나는 몸매가 좋아서 꼭 댄스곡을 해야 돼. 여자 아이돌 느낌 나는 곡으로 가운데서 춤춰. 그게 어울리겠다. 아니야. 우리 딸은 목소리가 예쁘고 호소력이 짙어서 분위기 있는 발라드로 해야 돼. 그게 잘 어울린다고.
그럴 거면 2개를 하지 뭐. 발라드랑 댄스랑. 어때? 누나? 그 말에 예비 신우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 나는 가곡하고 싶은데 그게 교양 있어 보이잖아. 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그거 좋다 하시며 그럼 3개를 부르는 거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저는 술까지 홀랑 깨더군요. 누구 결혼식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축가를 정하고 또 무려 3곡을 한다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듣다 못해서 아니, 제 결혼식이기도 한데 너무 언니 위주로 식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언니 결혼식인 줄 알겠어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예비시모가 아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니. 그리고 누가 영상이라도 찍어서 어디 올리기라도 하면 우리 딸 금방 유명해질 텐데.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딸은 발레 할 때가 제일 예쁘잖니? 그러지 말고 가곡을 하면서 발레도 하자. 어때? 라고 들떠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마 취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어쩜 이렇게도 예비 며느리 생각을 쥐똥만큼도 안 하시고 자기 딸만 어하둥둥 하는지. 그리고 동조하는 남친, 아니 예비 신랑에게도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고고하게 앉아서 공주 노릇하고 있는 예비 신우도 끔찍했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자 마침내 눈치 보던 남친이 저더러 화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어디까지 하시나 궁금해서 들어봤어. 라고 했더니 예비 신우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쏘아 붙이더군요. 아니, 제 결혼식인데 너무 제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결정하시는 게 황당해서요. 저는 축가 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축가를 3곡이나 해요. 하객들 지루해서 하품하죠. 죄송해서 제가 그걸 어떻게 봐요? 라고 했더니 예비 신우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하품을 한다고? 아니, 내가 축가를 하는데 누가 지루해하고 하품을 해?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나한테 상처 줘도 되는 거야? 너 내가 결혼 안 했다고 무시하니? 라고 정말 저를 한 대 칠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시모도 말리긴 하셨지만 은근히 제가 사과하길 바라는 눈치셨고요. 술이 좀 취했나 보다 지영이가. 우리 이만 자리 정리하고 가자. 다 먹었으니까. 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니요. 저 술 다 깼어요. 아니,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끼리 빠듯하게 결혼 준비하는 거 아시면서 뭐 신우 예복까지만 더 해주자고 하시고 그것도 400만 원짜리를요. 그 돈이면 제 예물 가방 하죠. 저도 돈 없어서 생략하는 건데요. 그리고 제 결혼식에 신우 될 사람이 무슨 축가를 3개나 부르고 발레 공연까지 한다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심한 건 제가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얼굴이 새빨개지시며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친도 버럭 화를 내며 아니, 근데 설마 그게 진짜겠어? 농담 삼아 하는 소리지. 그리고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어. 사과 안 할 거면 나 너랑 결혼 다시 생각해볼래. 라고 무리수를 두더군요. 제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을 다시 해?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내가 결정해 줄게. 결혼하지 말자. 그냥 네 누나 콘서트나 따로 열어주고 결혼할 예비 신부한테 피해주지 마. 알겠니? 라고 하며 제가 자리에서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시댁 사람들 모두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다급하게 예비시모가 그냥 농담이라면서 뒤늦게 수습을 하시던데 저는 이미 정이 다 떨어져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우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이 중재를 잘 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고요. 어쨌든 저는 남친을 많이 사랑했고 저한테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거짓이 아니기에 누나 앞에서 180도 변한 모습에 충격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집안 분위기가 어떻길래 누나란 사람이 저렇게 개차반으로 자랐는지도 의문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이없게 파혼했습니다. 남친은 어떻게 고작 이런 걸로 결혼을 엎어버리냐며 극대노했고 자기한테 피해 보상을 하라며 난리더군요. 예식장이며 스드메 뭐 이런 거 아직 계약을 하나도 안 했는데 뭔 손해를 지가 봤다는 건지요. 제가 따졌더니 자기가 이미 결혼한다고 회사에 다 소문을 냈기 때문에 자기 혼사길이 막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네 혼삿길 맡고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군지 모르겠냐? 네 누나잖아. 그래, 잘 됐다. 내가 니네 회사 사람들한테 친히 설명을 해줄게. 그럼 됐지? 라고 하니 깨갱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남친네 회사 사람들 몇 명한테 얘기를 다 뿌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관도 아니었다고요. 나한테 막대한 그 자식의 혼삿길을 제대로 한번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누나가 있는 이상한 집안 아들이라고요. 누가 그놈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빨리 발 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만나본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누나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 미련도 없이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꼭 집안 사람들 전체와 식사를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의 초고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사기 결혼 당한 사람입니다. 지금에야 농담처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화병이 나서 소화도 아예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었죠. 아이 때문에, 그리고 남편도 나 죽었다 하며 저자세로 살고 있으니 망정이지 정말 이혼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 주변에다가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라 하지도 못하다 익명의 힘을 빌어 훌훌 털어버릴 겸 여기다가 한번 써보네요. 시댁에 그나마 할 말 다 하고 연 끊고 살기에 망정이지 아직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으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10년도 전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중반이었고 제 아이는 고작 3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했고 마침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재산 정리가 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5,000평 정도의 경기도 땅과 현금 12억 정도가 생기셨어요. 세금 계산 다 하고 부동산 제하고도 10억 정도가 현금으로 생기셨죠.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힘으로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양가에서 도움 안 받고 신혼집을 구했었는데 그 점을 저희 아버지가 짠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참고로 장녀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 남동생은 장교라 관사에서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자기 해줄 돈으로 누나네 집 도와주라고 하는 착한 남동생이었죠. 참 받기 죄송스러웠지만 마침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도 다녀야 했고 더 이상의 이사는 번거로워 원치 않게 되니 부모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하며 신혼집 구할 때 친정에서도 돈을 받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댁에서는 한 푼도 안 주겠다 미리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댁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집에 돈 좀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남편도 어찌 보면 속은 거죠. 현금 15억 이상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걸 제가 그 집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집이 돈이 좀 많긴 하지만 니들 결혼할 때는 한 푼도 안 해줄 거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했어. 그렇게 악에 받쳐서 돈 벌고 모으고 하다 보니 이 정도로 살게 된 거지. 만약 처음부터 돈 쉬운 줄 알고 살았으면 펑펑 쓸 줄만 알고 모을 줄은 몰랐을 거다. 라고 하시며 저희 결혼하면 한 푼도 도와주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셨죠. 그렇긴 하지만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할 것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랑 건물이랑 현금 그거 다 정리하면 얼마인지 아니? 거의 30억 이상은 될 텐데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 반은 너희한테 가는 거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푼도 안 보태준다고 삐져서 도리 안 할 생각 말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시부모에게 잘하거라. 넌 현명하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참 보통 아닌 예비 시어머니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유산 상속 받을 거 생각해서 잘하라는 말이 첫 인사 오는 예비 며느리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치만 콩깍지가 뭔지 남편이랑 저는 너무너무 사랑한 사이였고 헤어진다는 걸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남편은 정말 자상했고 저밖에 모르는 순정남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댁이 아예 돈이 없어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악은 아니기에 남편만 90% 이상 보고 결혼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벌써부터 돈 한 푼 안 주겠다 하시는 거 듣고 아예 기대도 안 한 결혼이고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는 안 갔습니다. 교육 차원이라고는 해도 사실 자식이 결혼에 독립한다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 5천만 원 정도라도 제게 도와주시려고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반대하시더군요. 저희들끼리 알아서 살아야 돈 귀한 줄 알고 모은다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즘 집값, 아니 1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도 집값이 억소리 날 정도로 비쌌잖아요. 예전처럼 착실히만 모은다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뭐 제가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었죠. 맡겨둔 돈도 아니고 그냥 시댁에서 안 내주신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친정에서도 아예 안 받고 시작한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는 오히려 불만이셨어요. 단돈 5천이라도 좀 보태줘서 애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시댁에서 그것조차 말리니 말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 하셨죠. 그건 본인들 마음이고 제 친정 부모님은 뜻이 다를 수 있는데 예의 없이 사돈네가 하는 행동을 제지한다고 생각을 하셔서요. 그래서 약간 트러블도 있었고 또 예물예단 관련해서도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결혼 잘했고 저희끼리는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저희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친정 부모님은 그냥 참으셨던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 손을 내저어가며 사돈이 돈 해준다는 걸 말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우리는 돈 한 푼 안 해주는데 너희 친정에서 돈 해준다는 거 홀랑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니?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가 우리 면이 안 서졌니? 그리고 돈 5천에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겠지. 나는 그런 게 싫어서 아예 니들 양가로부터 하나도 안 받길 원했던 거다. 그리고 그게 현명한 거고. 라고 하시며 시댁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자식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신 분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자립하는 걸 보고 싶다 하시면서도 툭하면 저희한테 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땅 가진 거 세금 낼 시기가 됐는데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갖게 될 땅이니 저희더러 내라며 500만 원씩 요구하시고 한 번은 무슨 시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는데 저희더러 100만 원만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야 어머님 면이 선다면서요. 그때 저희 아이가 막 200일 되어가던 참이었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게 많은 시기라 제가 남편한테 우리 여유 없다. 낼 거면 당신 용돈에서 각출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게 1,500만 원 정도였는데 솔직히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는 집안이 장남 대학 등록금도 안 내주고 뭐 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자기 성인 되고 난 이후부터 원래 용돈도 안 주고 등록금도 안 내줘서 자기가 가외 알바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나마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외를 많이 뛰던 1, 2학년에는 남편이 월 300만 원씩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부모님이 반씩 뚝 떼다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키워준 값 운운하면서요. 순한 남편은 그걸 그대로 다 드렸는데 남편 군대 갔다 복학하고 나서 취업 준비하느라 과외 못하고 돈 없어 쩔쩔맬 때 시댁에서 등록금 절대 안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학자금 대출 받았던 거고요. 아무튼 남편이 우리 부부 여유가 없어서 여행비 절대 못 드리겠다. 한 3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다고 전달해드렸더니 어머님이 난리를 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죽으면 몇 억씩 가져갈 연놈들이 고작 100만 원 아까워서 안 내주냐고요.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대판 싸워서 명절에 한 번 안 간 적도 있고요.
결국은 어머님이 먼저 화해하자 하셔서 없던 일처럼 되긴 했지만요. 그런 속사정이 있는 시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친정에서도 재정적인 여유가 되고 마침 저희 전세 계약도 끝나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 친정에서 집을 매매해주겠다 하셨습니다. 만약 저에게 아이가 없었다면 저도 거절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있으니 어쨌든 도와주신다고 하는 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면서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친정에서 4억 정도 선에서 아파트를 하나 저에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사시고 저희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아예 유산 상속 개념으로 명의부터 제 이름으로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 남편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평생 이 은혜 갚아 나가겠다며 고마워했고요. 어쨌든 이사가 코앞이라 정신없이 준비하고 또 매매 계약도 치러 나갔습니다. 그걸 굳이 시댁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댁 면이 안 서네 뭐하네 하면서 난리 치실 것 같기도 해서요. 가끔 전화와서 이사 간다더니 어떻게 되고 있냐? 잘 알아보고 있냐? 물으시면 그냥 사정 맞춰서 준비 중이라고만 했고 더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매매 끝나고 이사와 동시에 시댁에다가도 말씀을 드린 거죠. 이번에 이사한 집은 친정에서 해주신 거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 안 해준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니들 집을 안 해준 건데 어떻게 사돈댁에서는 야속하게 그러신다니. 아니 그러실 거면 우리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지. 누가 보면 아들네가 돈이 없어서 한 푼 안 내준 줄 알겠네. 라고 하시며 어디다가 얘기할 거면 반드시 시댁에서 돈 많은데 일부러 안 주신 거다 라고 덧붙이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은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가 싫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 친정에서 집을 받은 후 다른 생각 안 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마침 좋은 조건으로 복직하게 되어서 맞벌이 하느라 너무 바빴고요. 아이는 새 어린이집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어머님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는 제 신우가 이번에 원룸 2년 계약이 끝나서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된다는 걱정 어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신우는 남편의 여동생이고 3살 차이가 납니다. 제 남편이 공부를 잘해 신우 성적까지 관리해주던 남배 사이고 그런 신우 역시 명문대에 들어가서 자기 밥벌이 잘하고 삽니다. 다만 독립하면서 집을 알아볼 때 시댁에서 저희 남편한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한 푼 안 보태줘서 신우는 고시원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서 악바리같이 돈 모아 나중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 내는 오피스텔에 살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결혼 전 잠깐 자취를 하긴 했지만 저희 집에서 보증금 2천만 원을 해주셔서 월세만 내면 됐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신우인데 어머님이 웬일로 저한테 신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거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보증금 5천만 원 있다고 하니 좋은 조건집 잘 알아보고 들어갈 거예요. 아가씨 워낙 똑부러지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시며 시집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오피스텔 전전하면서 혼자 자취하는지 내가 답답해서 말이야. 라고 결혼 생각 없는 신우 걱정을 하시더군요. 신우는 제가 알기로 독신주의자예요. 그걸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충 웃으며 맞춰드리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지가 혼자 산다는데 뭐 어쩌겠어. 근데 여자가 혼자 살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다달이 월세 내면서 살지 모르겠어. 30도 넘었는데 아주 내가 애 같아.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냥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도 여자시니 딸인 아가씨가 걱정되시겠죠. 저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응? 도와준다니? 나는 절대로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돈 주고 싶지가 않다. 지가 벌어서 지 앞가림 해야지.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래 역시 독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몇십억을 갖고 있다면서 자식한테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내주기 싫어하는 이런 부모도 있구나. 새삼 놀랍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뭐하러 돈 있다는 자랑은 하는 건지.
시부모님이 이해가 도통 안 되더군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신우랑 그렇게 사이가 살갑진 않지만 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 마주치곤 하는데 그때마다 신우가 속마음을 저에게 얘기하곤 했어요. 언니, 저는 엄마가 자꾸 저더러 너네 집 돈 많다. 그런데 다 뜻이 있어서 안 주는 거다. 라고 하시는 게 너무 불만이에요. 그럴 거면 아예 말씀도 하지 마시던가. 솔직히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저 독립할 때 너 알아서 살아라 하고 등 떠미는 부모가 어딨어요. 야밤에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말라고는 하면서 그 위험한 고시원에 들어간다는데도 눈도 끔쩍 안 하고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행동 보면 돈이 진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신우는 본인 부모님한테 신뢰가 별로 없는 편이고 그래서인지 정도 없습니다. 생신 때도 그냥 구색 맞춘다고 10만 원씩 보내고 말지 뭐 다른 딸들처럼 더 살갑게 여행 가자고 하거나 화장품 사준다고 하는 것도 전 못 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한테 늘 불만을 가지셨고요. 남들은 딸이 먼저 동남아 가자, 제주도 가자 팔짱 끼고 애교 부린다는데 우리 딸은 생전 그런 걸 못 봤어. 하다못해 립스틱 하나 사준 적도 없다니까. 그냥 내 생일이랑 어버이날에 무슨 ATM기처럼 10만 원씩 띡 보내는 게 다야. 무뚝뚝하기는. 하시며 저에게 당신 딸인 신우를 험담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저는 제 남편이랑 신우, 그러니까 남매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잘 아니까 신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모를까 그렇게 많이 있다면서 한 푼 안 내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우는 포기했던 꿈들도 많아요. 예체능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반대했었고요. 화가 난 신우가 나중에 성인 돼서 일하면서 다 갚겠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제일 크게 비웃으며 나중에 갚는다고? 그때 가서 네가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아니? 라고 하셨다네요. 나중은 없는 거라면서.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나중에 몇십억씩 받게 될 거니 본인들한테 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